발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40년 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의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였었죠. 23일이 오후 7시부터 시작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은수미 의원은 10시간이 넘게 발언을 했다. 전 진짜 이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도 연강할 때 5시간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보강을 막 밀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시간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자, 이 대단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하여간 10시간 얘기하는 거 서가지고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보니까요. 네. 국회의원이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체력도 좋아야겠다. 앞으로 공천 심사할 때 기초 아, 체력 요새는 테스트. 안 싸우지만 옛날엔 체력 힘 좋아야죠. 막 그 문도 뚫고 들어가고 뭐 이러려면은요. 그러다가 정신력까지 좋아야겠다. 그런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국회의원의 자질이 많이 높아지겠더라고요. 예. 이런 필리버스터를 예. 통해서 앞으로 필리버스터 할 자신이 없으면은 국회의원 입후보하지 마라.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화장실도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의원 중에는 물도 안 마시고 입만 축이고 김광진 의원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은수미 의원도 전날부터 아예 예. 금식했다는 그 우리나라 경우는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기저귀까지 차는 의원이 있답니다. 아. 외국의 예언지는 제가 뭐 과문에서 못 들어봤는데 진짜 독하기까지 하신 분이네요. 예.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가요. 저는 지금 이게 이중의 그 부담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 국회 상정을 여당이나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한 걸 막기 위해서 5분의 3의 그 상정 그걸 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를 또 하면은 이걸 해제시키는데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2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수당에서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필리버스터도 있고 그다음 국회 선진화법도 손본다 하지만은 어떤 제도의 정비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폐지하자고 하는 여당의 주장과 너무 닮아 있는데 원래 그 소수자의 폐지하자는 여당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예. 그거는 교정해 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 문제점에 대해서 선진화법 중에서 예를 독소 들면 조항을- 헌법과 불합치된다라고 주장되는 부분을 바꾸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다수당의 그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인데 그것이 절대선과 절대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수 야당의 의견 개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예전에 동물국회로 보여지는 몸싸움하고 날치기하고 이런 국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처음에 구경하지만 결국은 아니 테러방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예. 반대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켜서 아하. 다시 그것은 소득이 있다. 예, 필리버스터는 단순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수단으로서 이용된다면 아하.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성공했다. 여론을 보는데. 예. 저는 뭐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는 지금 서평론가님하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예. 뭐 그 자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시작하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지금 테러 방지법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우리나라 기록을 깼는데요. 기왕이면 이제 공식적인 세기록 뭐 저 제3세계 이상한 나라가 또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서구에서 최고 기록은 이제 미국에서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라고 하는 의원이 세운 그 24시간 8분인데요. 그것도 한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약간 들었고요. 근데 이 의원, 24시간 네, 이 의원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네요. 그거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보면요. 57년에 흑인 민권을
민권법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몇 년을 끌었냐면 거기서 57년에서 64년까지 무려 7년을 끌었거든요. 필리버스터로.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난 그 책을 봤는지 아니면 그 간접적으로 봤는지 몰라도 그 서먼드 의원이 그 책도 냈습니다. 정확히 책이라보다 팜플릿인데 그러니까 How to Filibuster 그래갖고요. 그걸 갖다가 남부 의원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남부 의원들한테 나눠줘갖고 어떻게든지 흑인 민권법을 저지하려고 해서 7년 동안 필리버스터로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틴 루터 킹이 그 유명한 We Have Dream,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있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워싱턴으로 대규모 진격을 해가면서 그 이제 법을 통과시켰는데 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서먼드 의원은 바로 2002년에 만 100세가 될 때도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이겠지만 왜 저야말로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 정도로 저 몸바쳐서 대테러 방지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를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선거 만약에 프레임이 지금 찬성이냐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이 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지금 대테러법의 지금 가장 논점 중에 하나는 결국 국민안전처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국정원으로 가느냐 문제인데 어느 세계를 보여도 정보기관이 아닌데다가 그런 정보 수집 권력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런 국정원이 과거에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마치 군이 쿠데타도 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국방의 임무는 군이 아니라 민방위대가 이제 앞으로 하자. 뭐 그 정도로밖에 들리지는 않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국가 테러 대책회의라는 게 있는데 뭐가 그게 필요하냐 하는데요. 이 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은 사전에 테러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대책회의예요. 그게 과거에 유행하던 무슨 공안사건 나면 공안사건 관계제 대책회의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를 갖다가 조정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요.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테러를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거든요. 왜 테러를 가장 막느냐면 정보 교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지어 부다페스트 협약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그게 47개국이 가담한 건데요. 못 들어가는 게 부다페스트 협약에 나오는 조건에 우리는 출력을 못 시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24시간 동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정부가 실시간 감청 정보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IS 요원 하나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첩보기관이 알았다. 한국에다 첩보기관에 알려주면은 한국은 그 정보를 받는지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면 이 사람을 감청해갖고 감청한 정보를 그 영국 정부한테 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풀로 갖고 있다가 이 움직이는 걸 추적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끼리 교류하더라도 기브앤테이크인데 뭐 한국은 우리가 정보 줘야 블랙박스다. 절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사실 IS 요원들이 한국에 왔다 간 것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정보기관 요원들이 아주 원시적으로 미행하는 거 외에는 감청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IA라든지 영국 MI6 같은 정보기관에서 한국 국정원한테 정보를 줬다가 이제 안 준다는 거거든요. 줘야 뭐 들어갔다는 것만 알려주고 저쪽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국정원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잘못했지만 국정원을 바꾼 것 자체가 바로 DJ 정권 때 바꾼 거거든요. 그 전에 바로 안전기획부를 갖다가 그리고 정보기관 국정원이 대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을 그 당시 국정원법을 만드는데 그 국정원법 자체가 바로 DJ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뭐 국정원의 원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리버스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필리버스터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예전에 한일국교 정상 일본의 과거사 청산 없는 한일국교 정상화라든가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그 수단으로서 삼선 개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적 명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긴 시간이 되더라도 국민이 납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연 그 테러 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26일까지 어차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26일 합의를 해야 되니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제 뭐 김광진 의원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은 그것이 국가 위해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국가 안보 위기의 상태라고 하는 건 경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고 수준이면
정부 각 기관에 테러 대책 기구를 두어야 되고 요인 정부 여야당과 정부 강요들에게 테러 방지에 대한 경찰력과 병력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으면서 법안만 달라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 숙력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 필리버스터가 반대면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다시 한번 테러 방지법을 국민들에게 예. 공감해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용인할지 아하. 아니면 이제 그만하라고 할지에 대해서 여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판단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3월 11일까지 야당은 지금 하겠다 그러는데 이 3월 11일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 갈지 아니면 2월 26일 날이 그렇죠? 결국은 선거구 획정 예. 그 법안이 통과된 날이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지금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결국은 이게 한번 보여주는 걸로 야당도 그렇게 끝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그 필요가 있고. 근데 예.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제가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지금 결국은 정부 수집 권한을 누구한테 맡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국정원에 주면 안 그래도 비대한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예. 행하면서 지금 그 테러 방지법을 막고 있는데요. 사실은 있죠. 이 권한을 누구한테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얼마나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예. 그 뭡니까 그 적당한 사람이 그 예. 권한을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있죠. 국무총리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서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거기에 권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주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그러니까 하게끔?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견제 장치가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냥 국정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서로 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